금쪽 상담소. 오늘도요, 문을 힘차게 열어볼까요? 아유. 오늘의 고객님은요. 네, 판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이. 오늘의 고객님은요. 자, 국내 최초 여성 야구 캐스터 자리를 꿰찬 주인공이시자 S 본부의 개국 공신이시죠. 개국. 게다가 얼쑤! MZ 세대의 안유진 씨가 계시다면 386 세대에는 바로 이분. 명절 특집 프로만 나갔다고 하면은 맑은 눈의 광기로 우승을 독식하던 말눈광이요. 말이요, 말? 말 맞나요 이게? 리얼 기억 다 들어가 있어. 좋아요. 말. 자, 온다. 자, 예. 그러면 아유 아파. 자, 방송에서는 나왔다음에 잭팟이 터지는 말눈광이지만 집에서는 내 남편 때문에 그렇게 복장이 터지신다고 합니다. 네, 참다 결혼 생활 28년 만에 결국 폭발해서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아주신 고객님들 과연 누구실지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죠. 산이 좋은데. 노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아내 윤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 살고 있는 남편 황능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제주?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우.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뵙고 싶었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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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웰컴티는요. 네. 갱년기에 좋은 금화 규차입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 식물성 콜라겐이 듬뿍 들어있다고 하니까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쭉쭉 드세요. 뭐 안 그래도 저 62세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이쁜 것 같거든요. 더 예뻐지겠다. 아유, 콜라겐 쭉쭉 드셔야죠. 오늘 고객님이 말이죠. 그냥 부부가 아니라 일명 원조 부부의 원조다. 원조? 원조 부부의 원조다. 원조, 뭐가 원조죠? 우리 윤영미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맑은광의 원조십니다. 맑은 눈에. 예. 그리고 우리 남편분이죠. 황능준 고객님께서는 신이 내린 꿀팔자의 원조다. 신이 내린 꿀팔자는 뭐요? 요거 한번 직접 들어봐야죠. 예. 제가 와카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썼던 것 같아요. 와이프 카드. 마카라메 원조. 지금도 제 주머니에 한 2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장항준 감독, 김은희 작가. 예. 도경환 아하! 이라고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뭐 원조죠. 영순위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또 제일 연령대니까. 그렇죠. 원조죠. 아니 근데 두 분 소개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영미 고객님은 서울, 그리고 남편분은 제주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좀 신뢰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죠? 별거 중이신가요? 별거는 맞죠. 따로 별거는 사는 맞아요. 게 이제 별거니까. 근데 불화로 인한 별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제주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렌트를 해서 이제 세컨하우스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집을 마련했는데 단독주택을 그냥 놔두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사람 써야 돼. 그래서 주로 남편이 거기서 이제 관리도 하고 그리고 농사 돕는 일도 하고 관리인으로 보내신 거죠? 아 제주 제가 제주도집 관리인. 카드를 쓰려면 그래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지. 집도 지키고. 예. 돈을 못 벌면 몸이라도 써야죠. 그게 돈 버는 남자는 돈을 쓰든 몸을 쓰든 둘 중에 하나 해야죠.
야, 갑자기 뭐 야, 네. 너무 심하네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뭐 이런 표현까지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 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두 분이 찐으로 사이가 좋은지 아니면 이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쇼인던지 자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도리치기 뱅뱅. 아, 예. 아, 떨리는데요. 네, 네네.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예. 지난 한 달 안에 단둘이 단둘이? 뭘까? 한둘이 한 달 안에 외식을 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 달 동안 뉴욕을 다녀왔어요. NY. 예. 네. 그래서 외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들하고는 외식을 뉴욕에서 했죠. 왜 뉴욕 NY는 왜? 제가 뭐 거기 모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참석해야 할 꼭 들어야 할 뭐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갔다가 아들들하고 같이 놀다가 보니까 한 달이 됐습니다. 아들 둘이 뉴욕에서 지금 대학 이제 4학년 뭐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강의 들으러 뉴욕 가시는 분이세요? 아니 뭐 그냥 그렇습니다. 와카남이잖아요. 카드 2장 갖고 왔습니다. 그것도 비즈니스 타고 왔어요. 제가 노는 남편 비즈니스 태워서 뉴욕 보낸 여자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보통 이제 황혼 부분들이 야 인간아, 어이, 저기요, 예, 막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누구 아빠? 예, 두 분이 서로 부르는 애칭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그냥 여보. 여보, 당신. 내가 뉴욕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여보,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잘 쓰고 가겠습니다. 야, 근데 와카남이라 그런가요? 우리 그 고객님께서는 표정이 참 밝으시네요. 아유, 근데 진짜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평화롭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 이게 가장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10초간 잡을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포옹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불화설은 가짜 뉴스였다. 네. 예. 아니, 약간 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윤영민님께서 복장이 터진 부분이 20년 있다. 동안 참았다고 하셨는데. 네, 과연 어떤 고민으로 찾아주셨을지 영상으로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한 번도 통장에 돈이 쌓여본 적이 없어요. 들어오는 순간 나가요. 이제 저희 서울에 집도 렌트예요. 이렇게 몇백만 원씩 돈이 이제 월세가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이 뭐 한 150만 원, 뭐 기름값까지 하면 2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저도 또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방송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뻔하잖아요. 저희는 저축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시댁 친정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저 하나 한 거예요. 너무 옛날이어서 기억이 안 나요.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 전? 봉투로 100만 원을 받아본 기억이 그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매일매일 매달 생활비를 벌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을 보면 늘 그냥 한량 같은 한심하기도 하고. 돈 버는데 재주가 없다는 게 단점이고요. 장점은 돈을 안 벌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막 울고 불고 화를 내고 나가서 주유소 알바를 하던지 뭐라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울며 불며 하소연하고 얘기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벌 수 있는데 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면 또 그거에 대한 준비 작업 뭐 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등등 있는데 그거를 제가 융통해서 쓸 만한 여유는 저희한테 없는데 자꾸만 이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약간 야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고요. 너무 객짐이 커서 매달 벌어야 되는 돈이 너무 큰 거예요. 저희 집이 4채예요. 집이 4채는 4채가 다 렌트예요. 매달 돈을 내야 돼요, 집 값을.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동차도 렌트예요. 애들한테 학비 보내는 게 수천만 원이에요. 그거를 감당을 누가 이제 저 혼자거든요. 물이 막 홍수처럼 내려올 때 그 댐 앞에 내가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세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이렇게 홍수가 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떠내려갈 것 같은 계속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때는 막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했을 때 신이 내린 꿀팔자라고 해서 그냥 저희끼리는 분위기 좋게 그냥 이렇게 농담 느낌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의 인터뷰 화면이 온도차가 너무 심해요. 우리 마냥 달지만은 않다. 아니 왜 사람들이 믿을 구석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뭐 부모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또 다른 뭔가가. 근데 저는 정말 손 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독감과 막막함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아무리 남편을 닥달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오로지 내가 이렇게 정말 태풍 부는 바닷가에 절벽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게 남들은 나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고 힘이 세다고 늘 생각하지만 또 그 얘기하니까 또 눈물 나냐 그래.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나이가 있고 벌어놓은 게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매달 벌어야 되는 돈은 또 아이들이 뭐 유학을 이제 간 지가 10몇 년 됐어요. 좋은 대학 가고 정말 잘 자랐는데 이제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규모가 큰 거예요. 저는 프리랜서니까 월급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다 우리는 뭐 일용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달 다르니까 그 벌이가 언젠가 또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우울증에 안 걸리고 공황장애가 안 걸렸는지 그게 좀 희한할 정도예요. 진짜. 달리는 호랑이에서 내릴 수가 없는. 그렇죠. 제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돈을 못 번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돈을 쓰는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사고를 한 것이 북에서 온 사람들 지금 이제 한 3만 4천 명, 3만 5천 명 되는 북에서 오신 우리 실향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론 그 센터에서 사례비를 제가 많이 받았지만 사실 아내한테 갖다 줄 여유는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또 그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이 한 7, 8년 그런 생활이 지나고 제가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면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 가 보니까 농부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팔로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서울에 이제 지인들이 있으니까 좋은 먹거리를 좋은 분들하고 쉐어하면 나누면 저도 좀 수입이 일정하게 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아예 뭐라기보다는 100만 원씩 뭐 몇 년을 초창기에 벌었고 그 다음에 뭐 한 200만 원씩 벌었다 치면 그거 뭐 다 자기 용돈이나 뭐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한 거고 또 못 본 적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제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가장 남편의 벌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적었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부부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부부가 싸우는 이유 1위가 경제 문제예요. 그래요? 네, 경제 문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돈이 너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을까? 꼭 그렇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로 부부가 가장 많이 다투더라.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만족감, 이 경제적인 만족감이 떨어지면 부부 사이에 아주 갈등이 더 깊어지더라라는 이제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은 또 이게 뭔가 이게 경제적인 걸로 갈등을 겪은 게 한 2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한 사람이 벌면 되지 뭐 꼭 남편이 벌라는 법이 있어. 맞거든요. 네, 누구든 네, 그렇죠. 뭐 둘이 벌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벌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벌 수도 있고 남편이 벌 수도 있고 그럼 됐지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두 분의 갈등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단지 수입이 줄어서라든가 왜 나만 벌어요 뭐 이런 의미보다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오 선생님다운 분석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래요. 왜 나만 벌어 이건 아니에요. 전 여자가 벌 수도 있고 남자가 벌 수도 그렇죠. 있고 인컴은 어디서든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아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이제 나도 좀 도와야지 뭐라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은 그냥 없으면 애들 들어오라 그러면 되는 거고 작은 집에 가서 살면 되는 거고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제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63세부터인가 55세부터인가 받잖아요. 그걸 좀 미리 땡겨받을 수도 있대요. 네, 알아보니까 맞아요. 누가 땡겨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러면 우리도 국민연금을 좀 뭐 100만 원이든 얼마든 땡겨받는 게 어떨까. 고정적인 수입이 관리비라도 좀 내야 되니까. 아직 우리가 그럴 형편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나의 애타는 마음을 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남편으로서 발맞춰주는 그런 자세가 저는 너무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고독하고 힘들고 얄밉고 한심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혼자 다 이제 모든 살림을 다 꾸려가신 거잖아요. 네, 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간 생활을 하신 거예요? 일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방송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월급쟁이였죠. 네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남편이 아이들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전업주부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프리랜서가 되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규모가 커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프리랜서 한 지 지금 10여 년 됐는데 그동안은 남편이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혼자서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다 보내고 정말 마이너스 됐다가 조금 갚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조금 갚다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늘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해야 되고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메일 보내야지 혼자서 책 봐야지 자료 만들어야지 책 써야지 뭐 방송 준비 옷 의상 사람들 만나고 뭐하고 하려니까 이게 너무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 타고 많이 울었어요 저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리고 차를 세우고 어떤 집에 못 들어가요. 너무 힘이 들어갖고 몸이 갱년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정말 짐을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놓고 들어가 소파에 이렇게 누울 정도로 치울 수 있는 정말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남편 여기 속에서 막 나와요. 그놈의 인간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나만 남편이 좀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10만 원이라도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방송일 할 때 운전이라도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서울에 있을 때는 가끔 너무 스케줄 바쁠 때는 해줄 때도 있는데 이제 제주도에 제주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갑자기 오긴 힘들죠.
지금 선생님 말씀 계속 옆에서 듣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걱정하거든요. 애들이 학교를 동시에 다니게 될까 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교육비 같은 것도 되게 현실적인 학원을 거구나. 최소한 따블이 되니까. 따블이 되니까 엄마들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고민을 그걸 한단 말이에요. 저는 미국 뉴욕에 지금 둘이 동시에 대학을 다니고 저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가슴이 막 피가 말라요. 나이대도 조금 비슷해요. 연년생. 애들이 몇 년 같이 몇 년 전에 동시에 대학을 다녔고 지금 또 동시에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올가을에는 이제 한 명은 이제 졸업을 하는데 내년 여름이면은 제가 어떤 등록금을 댄 거는 이제 졸업이 될 것 같아요. 제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그 결혼 만족도 검사를 좀 사전에 미리 네, 좀 네. 네, 했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은 경제적인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심각한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만족도가 떨어지고 갈등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점수를 봤는데요. 보통 이제 기준점이 50점이면 우리 윤영민 선생님은 70점. 네. 꽤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우리 황 선생님은 65점. 같이 높게 네. 나왔어. 그러니까 근데 다른 건 다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는 지속되었던 문제인 것 갈등이고 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은 형태로 재현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요만큼도 허투루 시간을 시간이 쓰시는 없어요. 게 없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어쩌다 아플 때도 있고 굉장히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떡하세요?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 건지 일을 펑크낸 적은 없어요. 정말 죽는 힘을 다해서 끌어 모아서 일을 했고 이제 허리가 아파서 한 일주일 동안 못 걸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일을 약간 미루거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못 움직이니까. 그럴 때 빼놓고는 그냥 이렇게 조금 피곤하고 아프다 했을 때는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해왔고 길게 쉰 거는 한 어느 정도 돼요? 한 일주일. 그 코로나 때 왜 이렇게 접촉하면 격리하잖아요. 네. 그렇게 격리한 게 다였던 것 같아요. 자의로 쉬신 적은 거의 없어요. 쉬는 적은. 그러시구나. 네. 그것도 더불어서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찌됐든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황 선생님께서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을 텐데 좀 그 윤영민 선생님을 좀 걱정하시는 면이 있으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또 더불어서 궁금한 것 같아요. 걱정이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부분인데. 네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인가. 이것이 내일 당장 끊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염려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사람은 저한테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왜냐하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염려를 땡겨와서 제가 굳이 오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를 땡겨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설교 그만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돈에 대한 개념 저는 이제 많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죠.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생활의 수단이니까. 근데 그건 목적은 아니잖아요. 수단인데 이 수단을 어떻게 잘 벌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근데 저보다 제 아내가 그 수단을 훨씬 더 잘하니까 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삽니다. 우리 흔히 꿀벌, 여왕벌이 아니라 꿀벌이시거든요. 꿀벌이죠. 그리고 개미로 보면 일개미. 근데 일개미도 교대가 있어요. 진짜요? 네, 개미도 24시간 일하진 않아요. 일개미들도 교대 근무구나. 네, 교대 근무합니다. 근데 좀 교대를 못한 거죠. 네, 못하신 네. 것 같고요. 저도 별명이 완소녀거든요. 완소녀. 그래서 뭐, 완전소녀? 완전 소처럼 일하는 여자. 그래서 완전 소처럼 일하는 여자. 그래서 언제 바뀌었죠 그게?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소남이네. 그래서 제 완소녀의 그룹에 어떤 완소녀 왔습니다. 완소녀. 네.
제가 우리 황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윤영민 선생님이 이렇게도 뛰고 저렇게도 뛰고 이 일도 하고 그래서 막 어떻게든 한 달에 규모를 맞춰 가는데 이 힘듦을 좀 많이 알아주시는지 그 표현을 많이 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경제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건 없거든요. 네. 저는 100이 힘든데 우리 남편은 그거를 한 30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보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똑같은 소리.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똑같이 힘든데 왜 당신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땐 너무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뭐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냥 이 열정적인 여성에 대한 그냥 항변을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프리랜서라서 우리가 원해서 뭐 선택도 받는 거지만 먼저 다가가는 면도 있잖아요. 그럼요. 저도 뭐 믿지는 어렵겠지만 남자친구가 있었을 때 그런 게 좀 싸울 때가 있었어요. 막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 뭐 또 얘기하고 뭐 회의하다 늦게 끝났다 그러면 네가 좋아서 하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 뭐 나만 너 같이 뭐 다 이렇게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나도 내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난 서운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한잔 해요, 나래 씨. 아 그럴까요? 열정적으로 또. 네. 진짜 궁금한 게 우리 황 선생님한테 있어서 경제 활동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반대급부로 들어오는 것 얼마가 됐던 간에 그것이 저한테 들어오면 그것이 경제활동이라고 생각돼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에게 있어서 돈 버는 재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약삭 빠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소소한 이들을 도우면서 얻어지는 잉여 그 정도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나왔던 것 같아요. 저기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정말 간절하게 남편한테 돈을 받아보고 싶어요. 돌담을 제주 가서 이제 쌓아요. 이제 가까운 사람이 돌담 쌓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일을 하면 뭐 하루에 뭐 10만 원이든 얼마든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친구랑 같이 가요. 제주에 있는 친구랑. 그럼 그 친구는 돈을 뭐 10만 원인지 얼마인지 이렇게 하루 일당을 받아요. 당신은 안 받는데요. 왜요? 뭘 친한데 뭘 그런 걸 받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구나. 나는 10만 원 벌려고 10만 원 아끼려고 막 발품 팔고 인터넷도 어떻게 더 싼 건지 뭐 중고 시장 가서 사오고 딱 팔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10만 원이 우스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고깃집에 가면 뭐 2만 원씩 막 턱턱 팁을 주고 저는 팁을 준 적이 없어요. 그 당근 농사를 도와줘서 돈이 수입이 뭐 예를 들어 50만 원이 생겨요. 그 50만 원을 저는 5천 원도 못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뭐 신세진 사람들한테 막 보내요. 당근 박스 보내고 하니까 남는 게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없지만 그래도 여보 이번에 당근 팔아서 내가 50만 원 버는데 25만 원 당신 줄게. 한번 이렇게 하면 난 그 돈이 너무 소중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남편이 잘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돌담 10만 원보다 네. 더 중요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그 1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제주살이 하는데 주었다면 저는 그거는 뭐 얼마든지 용이하게 그렇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서로 당근도 나누고 깻잎도 나누고 내가 그분 담배도 사다 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런 걸로 퉁치는 거 하고 하루에 알바비를 받는 건 난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서운한 게
저는 매달 진짜 엄청난 그 학비를 보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몇 달 전에 꽤 큰 돈을 정말 어렵게 모으셔서 학비를 조금 보태주셨어요. 그게 한 달 학비도 안 돼. 근데 시어머니로서는 굉장히 사실 큰 돈인 거죠. 이렇게 도와주셨을 때 남편이 막 흥분을 해서 전화했더라고. 여보, 어머니가 뭐 몇백만 원을 아들 학비로 보내주신대. 대단하지 않아? 우리 어머니 막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나. 여보, 나는 10여 년을 그보다 몇 배의 돈을 매달 보내. 나한테 당신 내가 보낼 때 이렇게 흥분하고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한 적 있어? 어머니는 자기 손자한테 보내는 거야. 나 용돈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이게 좀 말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돈 보태주는 거는 대단하고 막 흥분한 일이고 자기 아내가 막 뼈 빠지게 일해갖고 엄청난 돈을 보내는 거는 당연한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딱 발견을 했거든요. 뭐예요? 뭐냐면요. 뭐예요? 뭐냐면요. 우리 황 선생님이요 말씀을 하실 때 아까 너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제주도에 가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사시고 팔로부터 뭐 그러기도 하고 뭐 탈북민들 도와야 되고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이 내면에서부터 힘이 확 나오세요. 이 얘기를 하실 때 분명하고 이걸 아주 강단 있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한 8년간은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을 그분들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그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만 힘들어요? 옆에 있는 내가 더 힘든데. 맞아. 근데 어쨌든 근데 아내도 사랑하고 아내의 애씀과 고마움을 알지만 이거는 그래 수고했어 이러면 이게 그렇죠. 이게 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내의 애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황 선생님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약자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강자라. 어떻게 해요? 아내는 강자라.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강자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될 약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맞아요. 아니면 좀 그렇게 생각이 네. 들고요. 이 사람은 저를 그냥 항상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를 돈 버는 기회로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돈만 벌어서 또박또박 집에만 들어왔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선생님이 돈을 벌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서 돈을 요구하고 돈을 벌어서 조금 모으기도 하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고 영어로 표현하면 dirty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추구하는 거는 굉장히 욕심꾸러기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필요한 건 분명히 알고. 정말 그러세요? 그럼요. 네. 그건 왜냐면 제 몸으로 움직여서 돕고 동시에 저도 인컴이 좀 있고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확대만 시키면 좀 더 이렇게 규모가 커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제가 선생님의 어떤 인생에 네.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런 면은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황 선생님한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활동을 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쓰고 남을 돕는 데 써요. 그러면 그것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선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돈이라는 경제적인 약자와 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아내와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가 강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안 나누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황 선생님은 신부님을 하셨으면 딱 맞아요. 신부님을 하셨으면 딱 맞아요. 결혼하지 말았어요. 아니, 정말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냥 수도 생활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모든 활동과 가지고 있는 걸 다 사람들과 나누고 약자를 돌보고 하신 일을 했었으면 아주 그냥
딱 맞는 분이세요.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러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우자는 너무 힘든 일이죠. 글쎄요. 박사님 말씀처럼 경제적인 강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버는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내한테는 이 적은 액수는 눈에 차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늘 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애게 이럴 것 같은가 보지? 당연하죠. 이거 뭐하라고 해서 아니 그런 생각이 더 훨씬 많이 드는 거죠. 왜냐면 근데 선생님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거. 그 면도 있는데요. 네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네. 굉장히 달라요. 그 뒤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내가 노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돌담을 쌓을 때 가서 내가 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데 오늘 가서 내가 도와줬어. 아 그럼 됐지 뭐 이걸 어떻게 돈을 달라 그래. 이거는 돈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의미가 아니라 아 나는 돈에 대해서는 돈의 액수나 돈을 조금 생각하고 챙기는 것보다는 돈보다 더 높은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개념과 기준과 가치관은 그렇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안 하면 자꾸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에 한 번 뭐 때로는 뭐 빠르면 5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지만 한 2시간 살가워요. 그러다 3시간서부터는 좀 돈 얘기가 나오면 또 짜증도 나고 그러죠. 당신 뭐 나처럼 돈 벌어 왔어? 당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 뭐 했어? 뭐 이런 식이죠. 사실 돈을 벌 수 있으면 안 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못 보니까 못 보는 건데. 부부는 동업자잖아요. 나만 늘 애쓰고 나만 늘 노력하는 것 같아서 좀 지치고 힘들어요, 사실. 아내에게도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원인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하고 이제 대화할 때 보면 그 일이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래도 많이 쓰는데 저한테는 그런 감사하는 표현보다는 당신이 아내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주면서 얘기할 때 그때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짜증도 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두 분 다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요거는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당신 돈 벌어봤어? 이러면 좀 가슴 아플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남자 여자는 달라요. 외벌이여도.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돈을 벌고 남편이 집에 있는다? 그 여자가 남편이 하는 일만큼만 할까요? 여자로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뭐 시댁에 신경 써야 될 일, 뭐 쇼핑을 해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그 감당해야 될 부분이 훨씬 커요. 남자 외벌이하고 여자 외벌이는 근본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도 활동하기가 훨씬 더 여성으로서 불리하고 힘든 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돈 못 벌어서 그거 모르지. 근데 이건 정말 사실 뭐 갈구려고 하는 싸움할 때 하는 얘기이긴 해요. 평상시에 뭐 맨날 그러겠어요. 근데 그랬을 때 남편이 그냥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좀 용납하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당신이 벌면 얼마나 벌어 뭐 당신 더 벌어 당신이 다 쓰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해요 남편이. 그럼 또 칼이 들어왔는데 거의 진흙탕 싸움이네. 이거 만약에 윤지 씨 같은 경우 어때요? 남편이 와가지고 그 금쪽 상담소 나가봐야 그 돈을 얼마나 번다고 애나 보지.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지금 어디서 막말을 해도 이분수지 막 이러고. 그리고 남자가 정말 보수적인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남자가 어쨌든 경제적인 역할을 감당 못한다는 거는 대단한 저는 핸디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 남편은 떳떳해요. 당당하고. 아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안 한 건 아니고 네. 많이 못 본 거죠. 안 한 건 아니고. 쭉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예. 어떤 일을 어떤 하셨는지. 일을. 뭐 초창기에는 제가 무역회사에 다녔어요. 아하.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독교 출판사로 옮겼고, 네. 그다음에 3년 전업주부하고 3년 전업준비하고 또 일반 기업에 가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학대학원을 3년. 네, 3년 하고, 그다음부터는 한 8년간은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을 그런 세트민들 도와주시고. 센터에서 또 부교육자로 일을 했고. 혹시 뭐 알바 같은 것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제가 밤에 나가서 주말만 밤에 알바가 없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가서 아하. 6개월 정도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편의점 이제 알바? 해주면 그 정도의 뭐 조금 수입이 되니까 네. 그 정도 이제 벌다가 제가 갑자기 이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석증이 와서 더 이상 그걸 하면, 왜냐면 시차가 바뀌니까 제 나이에 그걸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만뒀고요. 그거 2달 하고 새벽에 6개월? 쓰러져. 6개월까지는 아니고 6개월이지 이상. 쓰러져서 아이고. 새벽에 막 세상이 빙빙 돈다고 죽겠다고 저한테 맞아, 많이 왔더라고요. 119 불러서 이민희과 가야 돼. 병원에 가서 야 이거 뇌졸중인가 막 너무 덜컹했어요. 막 피토가 나올 것 같고 어지럽다고 그러고. 근데 결국은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석증인가? 네네. 이석증이었다고 해서 이제 의사가 최근에 무리한 일 있으면 당장 그만둬라. 그래서 그 편의점 알바도 그만뒀죠. 이 사람은 일할 팔자가 아니구나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일할 팔자가 아니구나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 같으면 뭐 이석증 아니라 진짜 몇 번 쓰러졌을 거예요. 엄청난 무리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알바를 선생님께요?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셨다고. 네. 뭐 제가 그거는 이제 뭐 전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운동 삼아서 한 2시간 동안 2시간 뭐 반 정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운동도 되고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 뭐 잠깐 했죠. 경제 활동은 계속 하셨네요. 아니요, 그건 경제활동이라는 게 제가 운동 삼아서 한 거고. 네. 어쨌든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으니까. 탈북민들 돕는 그 센터를 나오고 나서부터는 수입이 없었죠. 아, 어떻게든 자꾸 고객님 네. 편을 들으려서 한국인이. 네. 아니 근데 이 두 분은 일단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누가 버느냐의 문제보다는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이요 평생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돈에 대한 개념은 안 바뀝니다. 잘. 물론 절대 안 바뀌진 않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얘기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영미 선생님한테 있어서 돈, 경제적인 활동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네, 뭐 어린 시절부터 쭉 한번 중요한 걸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엄마가 36살에 혼자가 되셨고 저는 9살 때였고 자식이 주렁주렁 있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주유소를 이어받아서 하시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주유소도 남들은 밤 12시쯤 문을 닫으면 저희 엄마는 24시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침대,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석유골로에다가 밥 끓여 먹으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서울로 보내서 그 돈을 그렇게 여자의 힘으로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진짜 금전 출납기에서 10원짜리까지 다 꺼내서 저희 등록금을 내주시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주유소가 뭐
웬만큼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다가 집을 짓고 아이들을 다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제가 중학교부터는 서울에서 계속 학교를 나오게 되고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은 문화생활을 하고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 자동차 정도 있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 정도만 이렇게 중산층처럼만 하면 저는 더 이상의 돈은 막 100억씩 200억씩 벌고 싶은 그런 욕망도 없고 그냥 돈은 행복 충족 조건 딱 그렇게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어머님의 삶과 윤영민 선생님 삶이 똑같네요. 비슷해요. 네, 그리고 어머님의 돈의 개념과 아마 윤영민 선생님이 돈의 개념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엄마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네네. 굉장한 네네. 그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네네. 네. 저도 모르게 그걸 닮아온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영민 선생님한테는 돈이 중요해요. 돈을 추구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부를 돈으로. 축적하겠다는 게 아니라 윤영민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는 부모의 사랑이자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이자 자식한테 당연히 부모로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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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황 선생님한테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쭉 해서 이 돈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네네 네. 저는 경제의 돈에 대해서 뭐 없어서 부족하거나 있어서 뭐 남거나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라면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2번 부도를 맞으셨어요. 한 번 친구를 돕다가 한 번 좀 어려움을 당하셨고 제 고3 때 저희 집이 완전 쫄딱 망해서 단칸방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한 번도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제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희 아이들한테 케이크를 2개씩 심어주고 저희보다 연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집에 가서 꼭 전달해주고 와라. 그 집은 너희들이 택해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걸 배우면서 저는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황 선생님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님도 나누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게 크건 작건 그걸 늘 보고 크기 때문에 뭔가 나보다 좀 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나눠야 된다는 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받은 이제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 있게 사신 적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님 이제 사업이 친구를 돕다가 어쨌든 그렇게 어려워지시게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길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거봐 사람 돕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황 선생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도 아주 작은 거부터 큰 거 이르기까지 좋았던 추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배는 고프지만 누가 이렇게 라면 하나를 끓여줬던 기억 또 뭐 비좁은 데서 낑겨 자긴 했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또 나를 좀 도와주네 뭐 이런 기억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런 걸 쭉 겪으면서 눈에 보이는 돈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이 문장 완성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윤영민 선생님은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나의 평생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돈 많이 버는 일. 내가 늘 원하기는 부유함. 네. 그래서 우리 윤영민 선생님한테는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냥 화폐 이걸 넘어선 굉장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시구나. 근데 이 돈 얘기를 배우자하고는 편안하게 또는 아주 솔직하게 소통을 잘 못하시죠. 왜냐하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돈 얘기만 하면 싸워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돈 얘기만 하면 싸울 것 같아요. 5분만 이야기하면 이게 싸우게 네네. 되더라고요.
우리 황 선생님은 어떻게 쓰셨냐면요. 나의 장래는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다. 네. 그다음에 나의 평생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가족은 물론이고 남을 돕고 살고 싶다. 네. 내가 늘 원하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나의 야망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이다. 네, 목사님. 야, 똑같은 질문인데 네. 답이 완전히 다르네요. 맞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약간 표현을 좀 해보자면요. 우리 윤영민 선생님은 돈이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돈의 추격자죠. 그러니까 뭐 꼭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 네. 내가 열심히 정당하게 맞아요. 나의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그러면서 돈의 추격자라면 우리 황 선생님은 돈에 있어서는 도망자세요. 도망자세요. 왜냐하면 이 돈을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 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돈이라는 걸 수면 위로 딱 올리면 약간 불편하죠. 그런 사람들. 정확하십니다. 네. 그런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아주 됩니다. 네네. 아니 근데 이제 뭐 우리 황 선생님보다 사실은 저는 우리 윤영민 선생님이 사실 조금 더 걱정이 돼요. 조금 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사시니까 너무 좋은데 아니 사람이 뭐 신도 아니고 그럼요. 그죠? 다 한계가 있는 건데 모든 거는 물리적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의 네, 한계도 맞아요. 있고 체력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막 그거를 고려 안 하고 무조건 무한인 것처럼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 네. 정신과 의사시지만 그런 조절이 사람이 되나요? 저는 그 네. 속도와 세기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좋은 건데 1부터 100까지 딱 열심히 사는 거는 열심이라는 거에 뭔가 덫에 갇혀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덫에 갇혀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뭔가 덫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보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열심히 사시면서 지금처럼 약간 조금 더 편안하게 그게 가능해지실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저도 네. 좀 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네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려우시죠. 뭘 해도 그게. 너무 최선을 다하고 네네. 너무 네. 끝까지 이렇게 파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니까 타고난 거와 또 자라오면서 받은 영향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윤영민 선생님 마음 안에는 몸이 부서져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뭔가 내려놓는 거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 결핍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편안하고 나를 좀 회복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가치인데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고 일단 그다음에 어머님의 삶이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자신을 챙기고 편안하게 쉬고 하는 거를 못 보고 크신 거예요. 못 봤죠. 네네. 나도 엄마를 닮아야 되겠다. 내지는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 너무 좋은 면이긴 하지만 반대로 왜 내가 좀 쉰다든가 나를 좀 챙기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고. 막 미안하고 죄스럽고 뭔가 내가 엄마로서 내가 이 아이들한테 뭔가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덫에 조금 빠져 있는 면도 있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열심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 와닿습니다. 열심이라는 네. 왜냐면 제 아내랑 어느 날 피곤해서 집에 와서 쉬라 그러고 그 다음 날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난 내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쉴 거야. 굿, 좋은 아이디어야. 푹 쉬세요. 근데 꼭 점심때 지나면 여보 우리 동네 마실에도 가지. 이게 하루 종일 못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니까 거기에 또 스트레스도 좀 있겠죠. 네. 그게 저한테 많이 오는 거예요. 네. 야, 저는 네. 저를 위해서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하거든요. 하세요? 휴식의 덫인가요? 그럼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정말 거짓말 1도 안 붙이고 32시간을 잔 적도 있고요. 12월 24일 날 자서 26일 날 일어난 적도 있어요. 야, 그거 개그 소재인데 그 진짜 크리스마스 안 보내려고. 애인이 없었구나. 네, 진짜로 26시간 잔 적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윤 고객님은 그런 적이 전혀 없으시겠죠? 네. 하하. 허리가 아파서 못 잡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이 이게 과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뭘 하나 이렇게 딱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모든 게 올스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만약에 1등을 해야 된다 그러면 1등을 꼭 해야 돼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정말 폭주 기관차처럼 거기까지 닿아야 이게 그다음 그럼 또 넥스트가 또 생겨요. 아이들도 지금 이제 1년 반 대학이 남았어요. 그것만큼은 제가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어요. 이거를 만약에 못한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네. 책임감이라는 덫에 갇히면 이것까지 책임지긴 좀 어려운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한 발 물러서야 요거는 좀 어렵겠구나, 내려놔야 되겠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책임을 더 지려고 더더더 열심히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책임을 못 질 것 같아 내 자신이 너무 두렵거든요. 그걸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출구를 못 찾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마치 저글링처럼 저글링을 이거 던지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늘 그때 그냥 요거를 숨 막혀요. 그래서 그렇죠. 숨 막히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과도하게 내가 혹사하거나 건강을 안 돌보가 너무 힘들어질 수 그래서 있는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이 두 분은 경제적인 돈과 관련돼서는 기준과 개념과 가치관이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일단 가장 취약한 부분의 아픈 약한 부분의 공격은 서로가 안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윤영민 선생님은 폭창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바꾸셔야 돼요. 내가 당신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 걸 보니 책임이 지금은 너무 내가 무거운 것 같아. 내가 이런 걸 보니 지금 내가 너무 힘든가 봐. 아프고 힘들고 약해져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훨씬 왜냐면 또 약자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그러면 제가 바로 그냥 통을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황윤중 고객님은 또 전혀 뭐 바뀔 부분이 없어요. 아유 아주 많습니다. 많겠죠. 그냥 저는 나 자신과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 또는 이웃을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생업 활동과 노동은 너무나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건 간에 그냥 사람이 이 나라는 사람은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일한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나의 가장 그 소중한 사람들 이들을 위해 하는 생업 활동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저는 봐요. 그거 자체로 그냥 소중하다고 맞아요. 보기 때문에 네. 5만 원 버시면 25,000원 주시면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이 안에는 이 돈이 아니라 평생 살아왔던 열심히 살았던 성실함, 책임감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네. 조금만 그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가 주시면 두 분이 소통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은영 매직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고객님 매직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려주실 매직은 무엇인가요? 네, 운율을 살려서 돈 걱정은 돈 워리입니다. 너무 좋다 진짜. 와우. 여보 이거 당신 꼭 품에 안고 있어야 되겠다. 돈 어리래. 아니 오늘 진짜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제가 이상주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적인 그런 주의자. 지극히. 남편이 이상주의자라고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그냥 약간 답답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한층 더 이해하게 됐어요. 네, 오늘 나오길 잘했네요. 네. 저는 꼭 이번에 당근을 팔면 아내에게 꼭 너무 좋아. 만전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항상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방귀 꼈어요? 머리 안 감았지? 발냄새 민감하고. 머리 안 감으면은 꼬랑내, 입냄새, 땀냄새, 앞내 냄새 다 싫어요. 이 사람은 예쁘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때 썩은 무슨 냄새 난다. 인간처럼 안 느껴져, 아예. 사람처럼 안 보여.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하는 것 같아, 또. 누군가랑 같이 있을 수 없고, 아, 내가 좀 약간 이게 심각하구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브라이언 씨는 깔끔한 사람이 돼야지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나? 그런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채널 A